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부산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오후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광복절인 오늘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잔뜩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 동풍이 더해지면서 시간당 20mm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최고 80mm의 비가 내린 뒤 오늘 늦은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로사는 일본 규슈 부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강풍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도 조금 좁아졌는데요. 오늘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한 번 더 약화된 채 밤에는 동해상에 진입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곳곳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31도, 창원은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열대야는 수그러들겠지만 낮 기온은 당분간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부산항 일대 여행업이 휘청거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부산항 상가들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항만 당국은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일본행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상가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적자 수렁을 견디다 못해 아예 문을 닫은 상황. 몇몇 업주들은 연쇄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 자체 그 평가가 작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올려야 되겠다. 임대차 계약에는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해 사용료 인하 요청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실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폐업 위기에도 항만공사가 계약 이행 원칙만 고집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거기 공개돼서라도 조금 나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체라시게 누구 필요 없고 나가라 그런 식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와 외교, 국민 감정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 한일 갈등의 자칫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당국의 대책 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새마을운동회 조직 유지에 필요한 장학금을 50년 가까이 우리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세금이니까 구나 시에서 철저하게 챙기겠지 싶지만 취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청과 시청은 새마을운동회로부터 새마을 장학생의 명단을 넘겨받고 그냥 세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예산이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해마다 6, 7월쯤 부산 지역의 각 구청에선 새마을 장학금 전달식이 이루어집니다. 행사엔 구청장도 참석합니다.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긴 하지만 이 새마을 장학금은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새마을 장학금은 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장학생 추천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산시 교육감 역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시, 구인 만큼 새마을 장학생 선정 과정을 꼼꼼히 챙기란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 우리 부서하고 이제 새마을에 하고
같이 그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죠. 같이 이제 뭐 실무자들끼리 이제 협의해서 뭐 물론 이제 과장님이 그걸 다 할 일이다 보지는 못하실 테니까 따로 저희한테 그게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여기 관여는 하시는 부분은 없네요. 예, 따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 장학생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가 장학 대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의 시행 규칙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새마을운동회에만 제출토록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정작 세금을 집행하는 구청과 시청은 장학생 선정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 16개 구군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부존재, 그러니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 저희 쪽에 제출하는 그런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럼 구청에는 요 받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 뭘 물어도 새마을운동회에 문의하란 말만 돌아옵니다. 시지회에 연락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구청과 시청이 하는 일이란 새마을 장학생 명단을 받아서 그냥 세금을 입금해주기만 하는 게 전부인 셈. 시에서 이게 명단이 확정되어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제가 그 공문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런 예산을 시민들은 묻지마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선 암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균돈의 소송이 8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 한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른바 균돈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 방사선과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엔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새로운 주장으로 법적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설량은 연간 최대 0.015mS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치 1mS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의 연구 결과론 100mS 이하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의 암 발병 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한 균돈의 가족과 탈핵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했습니다. 그걸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리와 월성 등 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 문제는 별도의 공동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0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이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장기간 이어진 여파로 분석된다는데요. 집값이 내려가도 주택 거래량은 회복되지 않는 상황 역시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곳곳에 방치된 일제강점기 흔적을 찾아 지울 건 지우고 기념할 건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은 일제 수탈의 역사가 짙은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흔적이 많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보존하든 철거하든 내버려 두지 말고 제대로 관리해야 일제청산을 이룰 수 있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생 충원율을 강화해 지방 대학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끊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을 두고 지방대 고사 방안이라는 대학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부산에도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광복회 부산지부는 올해 안에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는데요. 국비를 지원받는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을 짓기 위해선 범시민 차원의 동참이 필수 요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다양한 경축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데 이어 정오에는 용두산공원 시민회종 종각에서 기념 타종이 있을 예정입니다. 타종자로는 최근 타계한 고 김병길 지사의 장녀 김정옥 씨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여 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구군별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 광복절 특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한편 오늘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서는 부산시립예술단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음악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무용단과 극단, 청소년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이번 작품은 음악과 무용, 연기가 어우러지는 총체극으로 을산늑약에서 경술국치, 광복에 이르기까지 아픈 역사와 환희, 새 역사 창조에 대한 각오를 청소년 교향악단의 반주와 함께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진보 정치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뒤 심 대표는 내년 총선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는데요.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깨고 교섭단체 이상의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취임 뒤 부산 첫 방문지로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경제 도발의 원인과 앞으로 닥칠 심각한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 때문입니다. 한미일 안보 체제를 흔들어서 한국을 일본의 하이 파트너로 만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공정경제 확립, 65년 체제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중견국가예요. 65년도의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 또 국력을 반영한 그런 한일 관계로 체제를 변화해야 된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난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국회 의석이 배분된다면은 지금 기득권 중심의 양당 체제가 다당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정쟁이 발붙일 틈이 없다고 봐요. 이달 말까지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 12월 본회의 때 정치적 협상이 가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트트랙까지 왔습니다. 저는 올해만큼은 이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심 대표는 촛불혁명 뒤 처음 치러지는 내년 총선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기회라며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교섭단체 이상의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 국회의 열망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 부산에서부터 선거혁명을 또 소금이나 등대와 같은 역할에 머물지 않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경제 현상을 미술로 표현한 덴마크 출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그리고 공예 분야에 특화된 대가와 청년 작가의 작품전 등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눈에 띄는 전시회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경제 현상을 미술로 표현한다면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부터 비트코인의 폭락 사태 등 경제와 관련한 각종 현상을 조각과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온 덴마크 출신의 3인조 작가 그룹 슈퍼플렉스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아이디어 수집에서부터 표현 방식 결정 등 제작의 전 과정을 지난 25년간 함께 공유해온 작가들은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위기 등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So in a way it's dealing with economy almost like as a dreamy kind of bubble that we as humans are placed in and the reality which is climate change. 파산한 전 세계 은행의 이름이 묘비명처럼 나열된 장면과 급락을 거듭한 불규칙한 비트코인의 지표를 감상하다 보면 자본주의의 악몽을 실감하면서 경제와 미술 간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술과 실용이 만나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지역의 전업 작가들과 대학의 공예 전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속과 도자에서부터 목공예와 오칠, 섬유, 자수공예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미술 그 사랑의 이름으로라는 제목 아래 함께했습니다. 부산대 대학문화원이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공예의 각 분야별 대가와 신예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예의 각 파트에서 명장으로 활동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청년 작가들과 함께 어우러진 공예의 한마당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공예 분야로 특화된 이번 전시회는 대학이 지역 문화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대가와 청년 작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새벽녘 귀가 여성을 쫓아가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4시쯤 남구 대연동 주택가에서 21살 A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술과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내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양재생 부산시 탁구협회장은 집행위원장을 맡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올림픽을 제외하고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130개국이 참가하며 북한팀의 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0대6으로 완패했습니다. 롯데는 KT의 선발 배재성에게 7회 2사까지 삼진 5개를 내주며 4안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롯데 선발 투수 서준원은 5회까지 4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6회 들어 9위가 떨어지며 집중타를 맞고 무너졌습니다. 한편 롯데 손아섭은 구토, 현기증을 느껴 경기 도중 교체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녹색 성장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어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난달 미세먼지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부산시에 제안하면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교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시민들의 정책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였고, 항만 미세먼지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반영해 항만 대기질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 200여 명이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차량 정비와 설비, 승강장 안전문 담당 등 226명을 올해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만 60세가 넘은 용역 근로자는 생계 지원 차원에서 1년간 고용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광복절을 맞이해 태극기 원형이 실린 해양국가의 깃발 번역 총서를 발간했습니다. 해양국가의 깃발은 지난 1882년 미국 해군이 출판한 책으로 전 세계 49개 해양국가의 깃발이 실려 있으며 초기 태극기의 원형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초기 태극기는 가로 6.8cm, 세로 4.2cm로 현재 통용되는 태극기의 형태나 궤의 위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잔뜩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동풍이 더해지면서 시간당 20mm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최고 80mm의 비가 내린 뒤 늦은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로사는 일본 규슈 부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는데요. 강풍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도 조금 좁아졌습니다. 오늘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은 한 번 더 약화된 채 밤에는 동해상에 진입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물질과 물질이 아닌 생각과 생각을 섞다. 생각의 연결, 반응, 화학. 생각을 화학하다. 미래로 나아간다. 롯데케미칼. 가족들 피로는 어떻게 풀어줘? 피로? 요샌 에너지까지 챙겨. 임팩타민, 필수 비타민 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드니까. 비타민 B의 더블 임팩트, 임팩타민. 함량도 높네. 제가 파지? 밥 챙겨 먹기 힘드네요. 풀려야 할 게 많은 세상일수록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바카스. 오늘 잘 풀리는데? 손발톱 무좀엔 풀케어만 기억하세요. 하루 1분 쓱 바르면 무좀균 싹. 쓱 바르면 싹. 500만의 심플한 선택. 판매 1위. 쓱싹 풀케어. 공기가 점점 나빠지는 요즘. 청소기를 사기 전에 꼭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12만 5천 rpm으로 회전하는 강력한 디지털 모터가 탑재됐나요? 청소기가 바닥 유형을 감지해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나요? 밀봉된 시스템이 미세먼지를 99.999% 잡아내나요? 청소기에서 더 깨끗해진 공기를 내보내나요? 오직 다이슨만이 다이슨처럼 작동합니다. 광복절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태풍에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